이 전화는 그가 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왔고 그 후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플로리다 놀이공원에서 한 방문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심하게 다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통제 중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 방문객이나 직원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랜도 에픽 유니버스 스타더스트 레이서스 놀이기구 플랫폼에서 응급 구조대원들이 젊은 남성을 살리려 애쓰는 바디캠 영상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다시 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오작동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젊은 남성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긴급 대응과 조사, 그리고 왜 그의 부모님이 기자회견에서 놀이공원을 강하게 비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이공원을 안전하게 즐기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묘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해 끔찍한 악몽을 겪었습니다. 하빌레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에픽 유니버스에서 오랜 남자친구 케빈 로드리게스 자발라의 옆자리에 앉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는데 옆을 바라봤을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급강하하고 코너를 돌 때마다 케빈은 계속해서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하빌레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타더스트 레이서가 마침내 멈췄을 때 32세 남성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에픽 유니버스 직원, 의료진, 오렌지 카운티 응급구조대가 달려와 놀이기구에서 그를 꺼내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케빈은 2025년 9월 17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원 내의 법집행기관이 조사를 진행했고 가족을 대표하는 잠재적인 소송도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그들의 롤러코스터에 대한 일부 지침과 안내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의 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사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배경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케빈은 척수 위축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장애를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활발하고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대학을 다녔고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였습니다. 하빌레스는 에픽 유니버스에서 일하게 되어 받은 신입사원 티켓 2장으로 케빈에게 생일 선물로 공원에 데려갔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보통 케빈의 가족 전체가 놀이공원 여행에 함께 가곤 했지만 이번에는 둘만 갔다고 말했습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2025년 5월에 개장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더스트 레이서의 트랙은 130피트가 넘는 높이에 세워져 있고 최고 시속 62마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9월 17일로 넘어갑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의 구급대원들이 케빈을 소생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십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래. 나는 루카스를 준비했어. 그래, 나는 스위스 사람이 될게. 지금은 루카스 걱정 안 해.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다음 것을 다음 지점까지 가져갔어. 필요한 용의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음식 준비할게. 마지막은 네 봉투 위에. 그리고 우리는 반대편으로 갈 거야. 에이, 얼굴 잘 쓰네. 에이. 패드는 다 끝났어. 이제 엔진 패드는 교체하면 네가 우리에게 더 많은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발레들 다 내려와. 우리는 문을 닫을 거야. 모든 윈도우 코치 취소 가능해. 근데 왜 우리는 피나 필요 없는 거지? 학교 만세. 학교 만세. 1분 45초. 내가 너를 푸시업 하게 해줄게. 1분 45초. 야, 우리 이거 필요해. 내가 안 챙겨 브로. 제이미, IoT 챙겨. 피터, 프리차지 챙겨. BBM 빨리. 나는 타겟 안 해. 야, 포스트 세컨더리 체크해. 좋아, 두 번째 체크. 가져봐. 이거야. 스위치, 앱이 탑승, 스위치. 야, 그거 어디 있어? IO용 보안 장치 어디 있지? 나야. 그러면 족장 같은 사람의 피야?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이제 성문을 닫을 수 있겠네. 너 너희들은 아이디어를 얻었어. 어쨌든 그녀에게서 누가 X벽에 앉아 있었어? 응? 그 여자 아직 없었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아마 그 여자를 치웠을 거야. 가족한테로 보냈을 수도 있고. 야, 그 사람 옆에 앉아있던 여자 어디 갔어? 그들은 내려간 것 같아. 알겠어. 뭐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 그와 관련된 사람을 잠시 동안 그래. 바로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더라. 저건 피로 덮였어. 그래. 알겠어. 지금 그걸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 지난 5분 동안 가족분을 불러달라고 계속했어. 그래서 케빈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질 때 그때부터 보안 간부들이 조사를 시작했어. 롤러코스터 좌석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피로 덮여 있었어. 차 안 카메라에서 어디 있었어? 나는 내 차 안에 있었어. 그들이 스타더스트에서 머리 부상이 있었대 라고 했어. 나는 누가 미끄러져 넘어졌나 보네 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그게 알다시피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같은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맞아. 그래 맞아. 아마 그는 안전장치가 끝까지 고정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뭔지 알아보려는 거야. 뇌조직일까 아니면 토사물일까? 너는 날 수 있어. 모두 사진 좀 찍어. 그녀가 사진을 찍을 거야. 그들은 일 때문에 사진 찍고 싶어해. 그래. Corporal photo floor. 아 그래. 제가 말하려던 건 그냥 이쪽에서 하는 방식에 3분의 1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들이 이쪽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조사 쪽이 충분하니까요. 잠시 후에 당신과 이야기해서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는지 알아볼게요. 잠깐만요. 당신이 시도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긁고 있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본다. 그래. 나는 아무도 그걸 안 건드렸으면 해. 저 위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멋진 물건일 거야. 그리고 자바리즈로 돌아가서 그녀는 놀이기구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해.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말해줘. One on the right. 나는 그가 너무 낮게 있었고 다리에 치지대도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3번이나 4번 밀었어요. 누가 밀었어요? 놀이기구 직원들이요? 저는 노력했어요. 첫 번째 나파에서 불을 봤어요. 그가 머리를 부딪히는 걸 봤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 명이요? 그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는 부딪혔어요. 맞아요. 그는 그냥 올라가서 부딪혔어요. 그럼 좌석이 계속 헐거웠던 건가요? 그는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알겠어요? 아니었어요. 그는 똑같아요. 그는 다리에 지지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가는 길에 안경을 잃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가 계속 머리를 부딪혔던 건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제가 붙잡으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랬어요. 좋아요. 잠시 숨 고르세요. 깊게 숨 쉬세요. 상황이 정신없었다는 거 알아요. 자발리즈도 병원으로 옮겨져서 검사를 받았지만 약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케빈이 사망한 다음 날, 유니버설 올랜도는 수요일 밤 에픽 유니버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손님은 스타더스트 레이서스를 탑승한 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번 진행 중인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사건 보고서를 입수해 보안관실 소속 수사관들의 조사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이기구 입구와 대기줄에 여러 경고 표지판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중요한데 놀이공원이 책임을 피하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경고 표지판이 부족하면 놀이공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고속 롤러코스터는 갑작스럽고 극적인 가속, 상승, 기울기, 뒤집힘, 그리고
낙하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게시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공원에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표준 휠체어,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놀이기구 좌석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리고 케빈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놀이기구로 옮겨 탔습니다. 실제로 그를 도왔던 직원이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사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옮겨 타는 것이 괜찮은지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팀원이 케빈을 안내했고 저는 다른 손님을 도왔습니다. 저와 다른 팀원은 그가 옮겨 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행이 어려운 손님을 위한 전용 이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장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쉽게 옮겨 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이동이었고 그는 모든 탑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는 장치에서 차량으로도 쉽게 옮겨 탔습니다. 조사관들은 케빈의 랩바 고정에 도움을 준 직원에게도 선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케빈, 그날 휠체어를 타고 있던 분 말씀이시죠? 랩바를 고정하는데 도와주셨나요? 네, 맞아요. 그의 랩바를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랩바에 문제 있었나요? 유일하게 문제가 된 것은 저희의 탑승 절차에서 랩바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좌석 옆 표시기로 상태가 초록 구간인지 확인하고 초록 구간이 아니면 작은 눈금이 빨간 구간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옮겨 앉았습니다. 리드에 있는 이동 의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처럼 좌석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무릎 안전장치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만큼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에게 괜찮으세요? 무릎 안전바가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조금만 눌러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두 손으로 무릎 안전바를 눌렀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안전장치의 표시기가 최소 기준에 도달했고 그가 탑승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위치에 맞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렀을 때 K, 조금만 더 눌러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그가 괜찮다고 해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잠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나요? 아니요, 그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분이 편안한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로 편안하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불편해하는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뭔가 걱정된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보안관들은 놀이기구 감시 영상을 검토하며 주요 사항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후 8시 54분 20초. 놀이기구 직원들이 고인에게 자리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오후 8시 56분 57초. 놀이기구가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오후 8시 56분 57초입니다. 놀이기구 출발 지점에서 피해자는 반응도 있고 상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후 8시 58분 28초입니다. 놀이기구 차량이 마지막 브레이크 지점에서 보이나 영상이 멀리서 촬영돼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후 8시 58분 28초입니다. 놀이기구가 승하차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자가 반응이 없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궁금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사관들은 놀이기구 탑승 중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호벨리스 씨를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는 앉았을 때 조금 너무 낮게 앉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안전바를 밀어냈어요. 조금 낮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요? 그러니까 그의 배가 바로 여기 있었고 그는 안전바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밀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또 한 번 밀었는데도 제대로 안 됐고 한 번 더 밀었던 것 같아요. 3번 정도요. 그리고 3번이나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는 제대로 됐고 우리는 첫 번째 낙하에서 줄을 탔어요. 그때 그가 약간 올라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죠? 우리가 카트에 탔고 그는 우리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막대기가 있었어요. 물론 금속 막대기도 있었고요. 그는 약간 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몸을 숙이고 들었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우리가 타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알아챘을 때 봤어요. 최대한 빨리 그들을 들어 올리고
최대한 오래 그리고 최대한 세게 그를 안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도 똑같이 돼서 그의 셔츠를 그냥 찢어버렸던 게 기억나요.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세 번째로 떨어졌을 때 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떨어졌을 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3번 정도 떨어졌던 것 같고 그때마다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썼어요. 그래. 그가 저에게 말을 걸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모두 놀이기구가 아직 움직이고 있을 때였어요. 당신은 그가 의식을 되찾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네, 저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가 제 질문에 대답하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를 최대한 꼭 안아주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사진을 완전히 기억해요. 왜냐면 저는 그를 꼭 안고 있었으니까요. 올랜도의 뉴스6에 따르면 오렌지 오시올라 수석 검시관 조슈아 스테파니는 두건 결과 사망 원인이 다발성 둘력 손상이며 사망 방식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텔러엣이 데모크래 신문은 리조트 자체와 플로리다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가 놀이기구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했고 장비도 온전했으며 공원 직원들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케빈의 가족은 놀이기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막을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유명한 변호사 벤 크럼프를 고용하고 스타더스트 레이서의 자체 조사관을 투입해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케빈이 사망한 지 2주가 지난 10월 4일 놀이공원은 롤러코스터를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과 벤 크럼프에게 실망을 줬고 벤 크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비극이 있은 후 우리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유니버설 에픽의 사장이 이 비극 이후에 그녀의 팀원들에게 어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안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우선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버설 이런 말들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번 주말에 스타더스트 롤러코스터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운영하면서 케빈의 가족들에게 왜 그가 당신들의 롤러코스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죠. 가족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이 놀이기구를 다시 운영한 것에 가족들은 실망했습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 내일 이 놀이기구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놀이기구 재운영 소식을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놀이기구가 다시 운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이 극도의 무례함이라고 느꼈습니다. 케빈은 유니버설을 믿었습니다. 그는 놀이기구에서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믿었습니다. 그는 유니버설 직원들의 교육을 믿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빈은 유니버설 관계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사형 선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케빈의 가족들은 그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케빈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탑승하기 전에 경고문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는 유니버설과 그 직원들이 자신에게 위험한 놀이기구라면 탑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유니버설의 행동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케빈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케빈의 어머니 아나가 스페인어로 성령을 발표했고
그 후 누군가가 영어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우리 둘이 함께 정말 좋아하던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짜릿함과 흥분을 함께 나눴어요. 그것은 저와 그를 살아있고 자유롭게 느끼게 해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에요. 둘 다 웃고 그의 손이 공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을 보는 게 너무 아파요. 그 사진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떠올리게 하거든요. 유니버설이 그 놀이기구를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그를 다시 한번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해보기도 전에 도대체 어떻게 그 놀이기구가 다시 운영될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답도 얻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히 놀이기구를 닫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을 또 다른 가족이 겪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는 밤마다 계속 뒤척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제 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계속 고민돼요. 만약 그들의 자녀였다면 이렇게 빨리 이 놀이기구를 다시 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제 아들을 사랑해요. 이익을 사람들과 그들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분이 누구든 신께서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법적 조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놀이기구 재운영 시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의 안전 및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지침이 추가됐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손님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하는 놀이기구 목록이 있었고 이제 그 목록에 스타더스트 레이서도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회사가 변화를 줄 때마다 법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이제 이 놀이기구의 구체적인 규칙에 따르면 이 어트랙션에는 탑승 차량으로 옮겨 타는 것을 돕는 장치가 있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트랙션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손님은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 사건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서 진술, 영상 감시, 디스트릭트 9 검시관실의 소견, 에픽 유니버스에서 제공한 표준 운영 절차 등 알려진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망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이야기는 놀이공원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놀이공원은 위험의 인수 개념에 따라 책임에서 보호받습니다. 연고 표지판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때로는 티켓이나 구매 시에도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에 참여하는지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차적 위험 인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시 말해 책임을 면제하고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이공원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2차적 위험 인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이 책임에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놀이기구의 유지보수가 부실했거나 운영상의 실수가 있었거나 설계 결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놀이공원이 누군가가 소송할 권리를 포기했으니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를 아무렇게나 부주의하게 운영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운영자가 휴대폰을 하며 놀이기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아니며 그들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이기구가 잘 작동한다고 믿고 탑승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점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해 10월 기자회견 당시 가족은 유니버설 올랜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벤 크럼프에 따르면 그들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월에 법무법인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케빈 로드리게스 사발라 가족과 유니버설이 우호적으로 해결했으며 조건은 비공개라고 전했습니다. 가족은 지역사회 지원에 감사하며 이 시기 사생활 존중을 요청합니다. 이는 비공개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조건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생각해볼 점은 놀이공원이 이 사건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의 시간, 비용,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내부 보고서와 커뮤니케이션이 공개되는 것을 원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분명한 것은
이것이 비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합의하고 어느 정도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족은 형제와 아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잃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일을 하다, 롤러코스터를 타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 생각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 실러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